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을 많이 들일 수가 없으니까 차량 유세랄지 뭐 현수막으로 유세하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선거운동 변화 추세에 맞춰서 경남도민 여론조사를 또 해본 게 있습니다. 네. 다른 데서는 잘 안 하는 건데요. 해봤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보기로 주고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SNS 등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역시 TV 뉴스가 19.9%였고요. 우리 이제 이미 선거 공보물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공보물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응답도 13.1%가 나왔습니다. TV 토론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간간히 하죠. TV 토론회가 그 다음으로 1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이라든지 거래 유세, 신문 이렇게 7.1%, 5.6%, 5.3%가 나왔고요. 기타 7%, 잘 모름 3.5%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신뢰도 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이들 이제 매체들하고 똑같이 이제 보고를 줘놓고 어느 매체가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지를 또 물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가 TV 토론회로 29.3%가 나왔습니다. 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SNS 등 인터넷이 2위로 19.5%가 나왔습니다. 3위는 TV 뉴스가 16.4%, 4위는 선거 공보물이 12.7%입니다. 그리고 신문이 4.9%, 그리고 차량 연설 등 거리 유세가 2.4%. 꼴찌입니다. 네. 그 외 기타가 5.9%, 잘 모름이 3.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TV 토론의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고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TV 토론의 직후에 후보를 바꿨다라든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특정 후보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최근에는 또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퍼지는 장이 또 SNS 플랫폼이어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TV 토론회의 영향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겠죠. 예. 가짜 뉴스가 너무 범람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인이 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네요. 이게 보기무당에 왜 소수 의견을 안 넣으셨어요? 넣었다면 우리 경남에서도 상당히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 상위권에 오르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제 바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경남 소수정당 후보들의 공약도 궁금합니다. 소수 의견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골목까지 정의로운 정의당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 지급하고 싶습니다. 동물복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10년, 15년 키운 반려견, 반려묘들이 나중에 죽게 되면 현행법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거제가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뭐 시장이나 다른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저도 뭐 역할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또 상대적으로 지금 최저임금법 계약과도 물려 있고 사실은 노동자들이 현실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대변해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시의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각 영역별 시민소통협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시민들의 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주시 예산이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드는 것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조금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삶이 평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탈원전, 탈미세먼지, 또 탈성면, 탈차별, 탈특권, 거기에 기본소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의료보험료를 못 내고 방세를 못 내서 자살한 세모녀, 최근에는 이제 20대의 아빠가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와 이제 사망한 사례, 이런 것들이 복지가 아무리 잘 돼간다 해도 복지 영역에서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생존소득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을 조금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녹색당은 그런 거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수 정당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국민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대 양당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네. 그런 공약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접근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다 필요한 것만 같은 그런 공약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공약은 참신하다 못해서 좀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공약도 있더라고요. 거제시에 출마한 대한민국당 후보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내고 한일 있습니다. 해저 터널이요. 네네. 예. 경남 지역에 출마한 정당들은 아닌데요. 밖의 사례를 좀 뒤져보니까 진리대한당에서는 여성 징집제 실시. 오. 아, 여자들도 군대 가자. 그렇죠. 군대 가야 된다? 네. 가자코리아에서는 북진 흡수 통일. 임기 10년을 보장하는 대통령직을 아, 예. 내놨고 한반도 미래연합에서는 목포와 중국 상하이 연결 해상철도 340km. 예. 한일 해저 터널보다 더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한애국당의 한일 해저터널과 예. 한반도 미래연합의 목포와 상하이 연결 예. 이 해상철도 간의 어떤 정책 경쟁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선급인데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뭐 이분들을 굳이 옹호하자면 소수 정당은 홍보의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강령이나 큰 스케일 얘기해야겠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죠. 소수정당에게 이 선거 문턱이 참 높습니다. 후보 등록하고 기호받기도 힘들다면서요? 그럼 그때 몇 번을 받으셨어요? 제가 직접 출마했던 선거는 첫 번째 선거는 7번 받았고요. 두 번째는 4번 네. 받았었어요. 7번일 때 당선된 것이죠. 4번에 때 떨어지고요. 후보 기호를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배정받기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는 기호를 몇 번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또 미래 윤석열 제작도 굉장히 어렵다. 또 TV 토론도 거의 뭐 초대를 못 받으니까 네, 공직선거법에 또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이제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요건들을 네. 예,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5석 이상의 정당에 소속된 후보거나 아니면 뭐 직전 대선에 출마해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거나 뭐 최근 여론조사에서 5%를 넘었거나 이 요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TV 토론에 확실하게 출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후보가 되겠죠. 예. 권 실장님 뭐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로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못 받으면 토론에 못 나온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5%의 미만이면은 참여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수정당 후보들은 TV 토론의 이런 규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도 5% 얻고 싶다. 그러니까 TV 토론에 출연시켜달라. 네. 맞습니다. 네, 역으로. 닭이 먼저냐 알이 네, 먼저냐라는 역으로 그런 것이죠. 거죠. 아니, 네. 또 우리 표본오차 얘기하는데요. 네. 5%의 플러스 마이너스 뭐 3.4% 이렇게 표본오차 하면 맞습니다. 사실 둘 다 비슷하잖아요. 뭐 7%나 10% 받은 후보도 사실 그 표본오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5%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는 모두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한 장의 길이가 무려 30.8cm라고 합니다. 이 긴 길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소수 정당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 짧아도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뭐 소수 정당으로 나서신 후보들과 그 정당 관계자분들에게 바라는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맨 앞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시고 가장 맨 뒤에서 탈락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정치를 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48년 제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95%. 그때는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95% 지금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알고 있는 곳 투표율 95%입니다. 왜? 투표 안 하면 벌금을 받습니다. 1인당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투표를 안 하고 감옥에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키프로스. 투표를 안 하면 공무원이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입니다. 우리는 투표가 권리라고 해서 그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정당에게 그 작은 한 표는 피땀 눈물입니다. 이번이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의무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우, BTS. 오, 뒷담 대선급이야. 대선 조작급이야. 금방. 아우.